자, 이제 우리 제4편 제3보험의 이제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1, 2, 3에서는 우리가 제3보험의 기본적인 개요와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질병보험 위주로 다루면서 마지막에 간병보험을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은 우리가 이제 상당 부분 또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앞에서 우리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노후실손, 유병약자 실손은 중복되는 거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질병으로 사망, 그러니까 질병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 입원, 수술, 입원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 사망을 제외한 입원, 수술 등 보장을 해준다. 사망 같은 경우는 뭐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일반적인 질병보험에는 사망 보장이 없어요. 주계약에는. 근데 뭐로 가입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특약으로는 가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일정한 조건이 있었죠. 뭐 80세 미만, 그 다음에 뭐 개인당 2억 원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으로만 가입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보장을 해주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 입원, 수술 등에 대한 위험 보장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질병보험이라고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질병 사망을 보장해 주려면은 반드시 특약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고,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보상하는 거죠? 치매는 치매 간병비에 대해서는 간병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질병보험에서는 보상 안 해주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시적이나 계속적인 장애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약간 의미는 장애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질병에 대한 정의도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려본 적은 없잖아요. 아픈 거 질병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다쳐서 아플 수도 있고 내재적으로 병으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계속적 장애로 뭐 정상적인 기능을 못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질병이라고 한다. 자, 신체 내재적 원인에 의한 신체 결함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래성이 인정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밖에서 누가 뭐 칼로 뭐 아니면 누가 잘못해서 자동차로 한 건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해죠, 상해. 그래서 상해에는 외래성이 존재하는데 우리 질병에서는 외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고를 때 질병보험을 설명하면서 외래성이 인정된다. 뭐 이렇게 되는 질문이 나오니까 틀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 질병이나 사인 같은 경우를 분류하는 기준표가 있는데 그 기준표를 매년 어디서 발표하냐면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금융위원회도 아니고 우리가 통계를 발표하는 거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병, 질병 분류하는 거 대부분 다 통계청에서 분류하죠. 그래서 이거는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WHO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그런 기구의 권고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국제관계, 국제 뭐 연합과 무관하게가 아니라 국제연합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작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제8차입니다. 몇 차라고요? 제8차.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뭐 2021년 1월 1일부터 제8차 뭐 예를 들어서 제8차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는 제8차 사인 분류표는 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맞는 지문이고요. 이런 게 아닌 경우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8차라고 하는 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는 몇 차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8차 사인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병사망보험의 특수성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사망은 반드시 뭐로 한다고요? 주계약으로는 보상할 수가 없고 일반 계약으로 할 수 없고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80세 2억 원 한도 보장성 보험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 뭐 말장난이긴 한데 상품당 2억 원 한도다. 이게 아니라 개인당 2억 원 한도입니다. 상품당이 아니라 개인당이라고 하는 거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보험에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질병보험 같은 경우 가입을 하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상해보험에서도 무효가 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취소가 아니라. 단 단체 보험에서는 서면 동의를 생략할 수,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체 보험은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약하기 전에 사고가 난 보험사고가 명확한 질병이 명확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죠. 그래서 그건 무효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상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니까 무효가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무효가 되는 사유는 늘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 약관에서 설명할 때도 무효 사유도 중요하고요. 상해보험에서도 보상해주지 않는 또 무효 사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질병보험에서도 무효 사유가 있었는데 다 유사하죠. 예. 타인의 사망, 질병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서 우리가 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 심신박약자 안 되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 전에 확실한 사고가 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효 처리한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질병, 상해, 보험 이런 용어만 쓴 거지 다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 나이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보험 나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나이하고 좀 다른데요. 자, 우리가 보험 나이는 그냥 만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만 연령, 평균 연령이 아니라 만 연령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올리고 이런 제도를 둬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빼는 겁니다. 빼니까 44년 4개월이 나옵니다. 그러면 44년 4개월이 6개월 미만이니까 이때 이 사람의 보험 나이는 44세가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34년 10개월이 나오니까 10개월이 나오니까 이건 10이니까 하나 올리니까 이 사람은 보험 나이가 35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험료 산술치에 우리가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에 따라서 되게 중요해요. 상해보험은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중요한데 질병보험은 연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잘못 계산해가지고 보험료 나이를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거는 정산합니다. 정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 연령으로 계산한다. 누구든지 계산할 때 좀 쉽게 보험 나이는 만 연령으로 계산하는데 6개월이 넘으면 버리고 6개월이 넘으면 올리고 6개월이 안 되면 6개월 미만이면 버린다. 그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 가입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좀 속여가지고 보험에 예를 들어 가입할 때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금방 질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어떤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 보험 계약자의 가입자의 역선택, 잘못된 선택입니다. 일부러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선택하는 걸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기 기간이라고 하는 웨이팅 피리어드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웨이팅.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웨이팅 걸어놓고 그렇잖아요. 우리 식당 갔을 때도 대기 걸어놓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기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통상적으로는 90일 정도 설정을 해서 90일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고 우리가 이제 90일이 넘으면은 질병이 발생을 해도 보상을 하는 질병보험으로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대기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좀 작은 암들 같은 경우, 미세한 암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런 암들 있잖아요. 요런 암들은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 제자리암이나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요거에 대해서 또는 경계성 종양, 특히나 이제 우리 갑상선암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 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하자마자 보상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워낙 이런 병들은 질병으로 따지기에도 암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세 미만자의 암보험은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 연도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5세 미만자 같은 경우가 불가하다는 게 아니라 15세 미만자가 암보험을 가입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15세 미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기기간 없이 바로 보험이 유효하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몇 세라고요? 15세 미만.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아니,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세라고 하는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만 15세가 미성년자, 우리가 민법에서 처벌받는 그런 내용들도 해당이 되는데,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무효가 되는데, 암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만 15세 미만이 가입을 하는데, 그때는 대기기간을 두지 않는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대기기간 중 암 진단이 확정되면 대기기간 종료 후에 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된다. 대기기간 종료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기기간 중에 발생을 하니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낸 보험료 반시 반환하고 보험계약은 소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암보험 가입 후 2개월 후에 갑상선암 치료 시에는 보험금이 0원이 아니라 우리가 90일이라고 하는 거를 두지만 갑상선암처럼 가벼운 거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이 없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리면은 전액을 다 보상하진 않습니다. 가벼운 암인 경우에는 대개는 일반 암의 보험금 지급 금액 대비해서 한 10%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0% 내외의 그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0원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가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는 뭡니까?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아까 특약에 가입했을 때 보상하겠죠. 그 다음에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입원, 통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경우, 또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 관련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5년 동안 추가 또는 진단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5년 이후에는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질병에 의해서 질병보험이니까 질병이 걸리면 보상을 합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기간 같은 거 지나고 나면 당연히 보상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요거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청약 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도 청약일 이후에 확정된 질병이라도 청약을 했는데 5년이 지나면 5년 동안의 진단이나 그런 치료 사실이 없으면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5년 동안에도 특별하게 사고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청약하기 전에 진단이 확정됐더라도 그게 5년 동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거는 정상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5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보험의 어떤 상품별로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상을 합니다. 아시겠죠?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를 자해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합니다. 근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근데 우리가 이제 질병보험이니까 해친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그 다음에 계약자, 우리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고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상해보험에서는 중과실에 대해서 보상한다 그랬었죠. 고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지만 중과실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이런 부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악화됐는데 그것까지 보상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의사의 말 들어서 치료를 받아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당연히 자기 의사 능력이 있으니까 보상하지 않는 거가 되겠습니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보상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질병보험에서도 이제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상해보험에서도 정액 보상이 있었고 실손 보상이 있듯이 질병보험도 똑같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비슷해요. 아시겠죠? 앞에서 상해보험을 잘 들으셨으면 질병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 상해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항목도 똑같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액보험에서는 정액보장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상해사망보험금이었죠. 근데 여기는 질병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그 다음에 손해보상 후에 계약, 여기 앞에서 우리가 상해에서는 진단비나 그 다음에 입원급여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는데 여기서는 정액으로 보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질병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그 다음에 진단비. 우리가 정액으로 보상해 주는데 대개는 금자로 끝나는데 비로 끝나는 거 앞에서도 우리 상해 진단비, 여기서는 질병 진단비. 비로 끝나지만 이것은 정액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원 급여금, 그 다음에 수술 급여금. 금으로 끝나는 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앞에서 상해에서 다룬 것처럼 정액으로 보상한다. 자, 우리가 상해도 기억하시면 직접이었죠. 직접. 질병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누구에게?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종결 후에 한시적인 장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아까 우리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상해에서도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5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장애의 지급률의 20%, 10% 아니고 30% 아니고 20% 금액을 지급하고요. 일부 상품. 근데 질병보험에서 요 항목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질병보험에 나오는 내용, 다른 거는 상해보험하고 동일하니까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질병보험에서는 일부 상품은 80% 이상 고도장애가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정상으로 이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질병 사망에 준한 금액을 주고 지급을 하고 그 보험을 종료시킵니다. 아시겠죠? 그 기준이 몇이냐면 질병보험에서는 80% 이상 고도장애 시에는 질병 사망에 준한 금액을 지급하고 보험을 소멸시킨다. 라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상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80일 이내에 미확정 시에는 180일이 되는 날 의사진단이라고 했습니다. 뭐 보험회사 진단이 아니라 의사진단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직업, 연령, 신분, 성별과 관계없이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 조금 우리 상해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죠.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직업, 연령하고 관계없이 이미 장애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때는 뭐에 따라서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액을 결정한다. 후유장애보험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손해보상 후의 계약 우리 앞에서도 똑같았어요. 동일 질병, 그죠? 2가지 이상 했을 때는 합산. 동일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일 때는 높은 거, 그죠? 높은 지급률 적용한다. 자, 2회 이상 지향의 질병 시할 때는 그때마다 지급률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질병 사망 시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 지급 후에 담보, 우리가 질병 보장은 소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간혹 지문으로 나오는데요. 상해보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 상해, 동일 질병일 때는 우리가 2가지 이상일 때는 합산하고 동일 신체에 나타난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높은 쪽에 높은 질병이나 높은 상해에 대한 지급률을 적용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정액으로 보상하는 게 진단비가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비로 끝나지만 진단비는 정액을 지급한다. 비로 끝나지만 진단비는 정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장 개시일 이후에 해당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에 당연히 진단비를 지급하고요.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실 때 진단비 지급한다 그런 약관들이 다 있습니다. 질병별로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우리가 암의 종류에 따라서 한도를 정해놓는 게 아니라 진단비는 뭐라고요? 정액을 지급한다. 자, 입원급여금, 요양급여금이 있습니다. 질병 입원급여금의 지급 횟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자, 우리가 180일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180일 한도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종료가 되었어도 최종 퇴열부터 180일 경과 후에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한다. 입원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계속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라는 거예요. 계속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만료가 됐지만 입원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라는 부분이고 질병 입원 급여금은 1회당 180일 한도다. 그래서 180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술급여금, 정액 보상의 마지막인 수술급여금입니다. 우리 수술급여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확정된 질병의 목적, 치료 목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거고요. 2종류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개 수술보험금만 지급한다. 앞에서도 비슷했죠. 자, 정액보상은 중복계약과 관계없이 보험금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실손보상은 중복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례 보상한다. 이런 거죠. 비례 보상하는데 정액보상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중복 지급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복해서 가입했을 때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여러 군데 들어가지고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암보험 들은 데마다 여러분들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거기도 보험료를 똑같이 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손 보상을 받는 경우는 중복 보상이 안 되고 비례 보상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세대 실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4세대 실손 배웠죠? 동일합니다. 동일. 다시 한번 그냥 리마인드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가면 기본형과 급여의 기본형과 비급여의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나시죠? 기본형은 급여. 그죠? 그 다음에 특약은 상해 질병 비급여와 3대 비급여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과 4개의 특약이 아니라 기본형과 하나의 특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여 기본형과 비급여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4세대 실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담보별 한도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질병급여 또 상해 질병 비급여 관련해서 연간 5천만 원, 회당 20만 원. 그죠? 근데 통원인 경우에는 우리가 회당 20만 원 한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형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약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5천만 원이고 통원은 20만 원 한도인데 연간 100회 한도다. 기억나시죠? 100회 한도.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연간 50회 한도고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350만 원, 주사치료는 250만 원, 자기공명영산진단이라는 MRI나 MRA 같은 경우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다. MRA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앞에도 똑같았어요. 상해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부담금 똑같습니다. 기본형인 경우에는 급여의 20% 또는 최소 자기부담금 10,000원에서 20,000원 중 큰 금액. 특약 같은 경우는 비급여이고요. 비급여 보장대상 의료비의 30%고 통원 같은 경우는 30% 또는 3만원. 비급여는 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 중 큰 금액이었고요. 최소 자기부담금에서 우리가 급여인 경우에는 병의원은 10,000원이고 상급 종합병원인 경우는 20,000원. 비급여는 무조건 최소 자기부담금이 3만원. 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상해하고 동일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형의 질병급여 의료비. 기본형이니까 기본형의 의료비 같은 경우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본인 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실손 의료보험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고요. 통원할 때는 우리가 보건소 급여니까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이런 경우에 10,000원 하고 20% 중 큰 금액. 전문 요양기관이나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2만 원과 20% 중 큰 금액. 그죠? 상급 병실료에 대해서는 50% 자기부담금 10만 원 한도. 다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건강보험법에서 보장받는 경우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40% 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40%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40%를 보상한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형의 질병의료비 보상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을 하고요.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에 그 다음에 최대 90회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같은 치료 목적으로 하루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에 1회 외래 및 일건의 처방으로 간주한다. 높은 공제 금액을 적용한다. 요 내용 전부 다 요 내용이 뭐만 바뀐 거예요? 상해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80일이내 90회 한도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한 경우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겠죠. 자의적으로 들어갔는데 다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아파서 들어간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가 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 그걸 보상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정신 및 행동장애,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발생한 의료비, 그 다음에 외모 개선 목적의 의료비,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요실금,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성장 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 본인 부담금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우리 질병보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외래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외래의 어떤 사고가 아니라 내재적인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거고, 질병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특약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우리 상해 의료보험, 상해 실손 의료보험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억하실 때 급여 같은 경우는 20%, 비급여 특약, 그러니까 급여 기본형은 20%, 비급여 특약인 경우에는 30%에 대해서, 또 최소 자기부담금이 비급여 특약인 경우에는 30% 또는 3만 원. 그 다음에 급여 기본형인 경우에는 20%와 만 원에서 2만 원. 예, 병의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고 있다 정도를 같이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를 그냥 요 정도로 크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병의료보험 네 번째 강의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